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으로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미증시도 상승을 보였고 오늘 일본 시장도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만이 장 초반 상승분을 보였다가 이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주, 방산주들만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든든한 이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강사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 이런 와중에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강 후약 장세. 근데 지금 전형적인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은 오전에 강하고 오후에 약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 시장도 전형적인 그런 어떤 정강 후약의 장세를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지금 또 돌발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이슈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그 전쟁도 분명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쪽에 어떤 국지전일 수 있겠지만 이게 뒤에 미국 또는 사우디와 러시아 이쪽으로 확전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일단 긍정적으로 빨리 일단하게 되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시장은 지금 충분히 하락장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이게 하락장이 끝났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란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부분은 저는 일단 추석 약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락 포지션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또 현금 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앵커님은 지금 현재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목들이요? 네, 종목들이 어떤 네. 종목이 됐던. 네, 충분히 많이 빠졌지만 근데 또 불안한 건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핵심은 이거죠. 지금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그다음에 이제 고유가인데 일단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여러분이 제일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전쟁 갑작스러운 이슈도 이슈지만 제일 혼란스러운 건 매일 우리가 접하는 게 뭐예요? 금리예요. 연준이 비둘기파, 매파 그리고 더 올린다 안 올린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5번 한다고 했다가 3번 한다고 했다가 2번 한다고 했다가 이게 과연 여러분 투자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고금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금리가 요번에 올해 연준이 한 번을 더 인상을 25bp를 더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설사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폭이 크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좀 더 딜레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화면에 보시는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약 500에서 2,650 이 라인에서 적지 않은 약 5개월 가까이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그 부분을 하향 이탈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향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꾸준히 하락을 해서 제가 앞전에 알려드렸던 RSI 지표,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표인데 여기서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심리가 죽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감해도는 아닌데 이제 서서히 돈이 있어도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겁이 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아까 그 금리라는 부분도 이 후유증은 내년에 나타날 겁니다. 몇 개월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의 후유증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미국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가 코스피를 받쳐줬던 겁니다. 어찌됐건 후반에 좀 밀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2위 비중이 큰 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예요. 이 두 종목인데 물론 그 밑으로 뭐 바이오주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전에도 2차 전지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강할 때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에 있었습니다. 예, 강하지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장을 가면서 오히려 더 약간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도 약 850에서 950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 구간이 최근에 역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로 지금 약 한 달 동안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은 뭐예요? 에코프로 BM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고치를 찍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그게 약 한 달이에요, 지금. 그때 대주주 임원들이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계속 나오는데 자, 코스닥도 보시면 이 RSI 지표에서 자, 이제 심리가 죽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건 사실이에요. 과매도권에 진입한 건 사실인데 아직 확실하게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건 이제 심리가 죽어서 들어왔구나. 그러면 조만간에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반등은 나와요. 근데 그게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목요일. 어찌됐건 전후에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플러스 한 0.3점 상승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우리 시장도 한번 반등은 또 시도할 겁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시는 건 위험하다. 자, 정리를 하면 자, 그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죠. 금리. 예. 한국과 미국의 그 이미지를 한번 보면 제가 한번 펴볼까요? 잠깐만요.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대 2%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미국이 5.5 정도, 우리가 약 3.5. 우리는 계속 동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그럼 기업의 부채도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부채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은 달라요. 앞서 나온 여러분 알고 있는 고용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는 분명히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대단한 정책, 좋은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2%포인트 금리 격차는 앞서 뭐 외국 자본의 이탈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약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서 자, 고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주식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고환율,
고환율은 자, 수입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제유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 국제유가도 지금 90달러에서 90달러 돌파했다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입니다. 지금 90달러를 돌파했다가 최근에 차액 실현 물량 기타 등등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90달러 위에 요거 다시 한번 뚫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강하게 다시 확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지금 유가의 향방이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 백악관에 최근에 그런 전달을 했죠. 국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경우 내년 초에 증산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고유가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 매우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시장에도 아직은 우리가 확실한 저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못하고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을 따라가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안정적인 매매 전략일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결국 80만 원 선까지 내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에코프로 나와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LG전자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보였고 정유주들 그리고 같은 이슈로 방산주들도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목들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8만 6천 원에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빅텍과 흥구석유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는 장중에는 또 어떤 주가 흐름이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코프로 살펴볼 텐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출발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80만 원 선 이탈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LG전자 살펴볼 텐데요. LG전자가 글로벌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죠. 이 호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장 막판에 더 강한 시세를 주면서 10만 원 선 회복을 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빅텍 살펴볼 텐데 중동에서 이 전쟁이 확전될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텍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LK99의 검증 결과를 정리한 이 백서가 이달 중에 나온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서남이 오늘장에서 9%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흥구석유 살펴볼 텐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국제 유가가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구석유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계속해서는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느 종목부터 할까요? 우선 그러면 에코프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핫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지지난달까지는 워낙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슈를 한 번에 가져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물려서 물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손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에코프로에 대한 또 걱정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뭐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BM과 같이 봐야 되겠죠. 상위에 있고 또 최근에 자회사 상장 부분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또 향후에 지금 현재 수주장고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평가를 누가 함부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평가 이런 성장주는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확 빠져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뭐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증권사들도 보십시오. 지난달, 지지난달 막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상향했다가 지금 안 좋으니까 목표가를 막 하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고. 어찌됐건 기적 빈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7월 26일 150 약 4만 원 이때 고점을 찍고 이때 보시면 이게 장대 음봉이랑 똑같아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건 장대 음봉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지 않은 물량의 이틀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나타났으면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154만 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약 반토막인데 사실 154만 원은 크게 이 회사가 그때 최고가를 찍은 것이지 그때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거래량은 어느 가격대에서 형성됐냐면 120만 원 전후에서 형성이 됐어요. 보시면. 그러면은 1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왔느냐?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 하단의 RSI 지표도 아직 과매도 구간은 아니에요. 과매도 구간 들어가도 아직 매수를 할까 말까인데 아직 과매도 구간이 아니라는 점 첫째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기술적 지표에서 여기 최근에 이 구간을 보시면 지금 80만 원, 90만 원에 지금 쭈루룩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8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반등이 나오죠. 5% 이상, 6%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 모레라도 그 부분은 사실 설사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제 경험상 추가적인 반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일 반등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구간에서 더 많이 빠지거나 당연하죠. 아니면 짧은 시간에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미 손절성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손바뀜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A 매도자와 B 매수자 간의 손바뀜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어느 구간 매수자는 항상 싸게 잡으려고 해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그러면 급락이 나올 때 들어오겠죠. 매수가. 그때 손바뀜이 나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전히 이게 지금 추세 하락 구간이에요. 이게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추세 하락 구간입니다. 이게 추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 하락 구간을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아직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충분히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모드로 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종목은 빅텍을 한번 볼까요? 네. 빅텍은 뭐 방산주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뭐 빅텍과 관련해 빅텍뿐만 아니라 퍼스텍 이런 한일 단조 이런 방산주들은 항상 뭐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갑자기 급등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보시면 약 5,000원에서 6,000원 라인 이 구간에 오랫동안 그 박스권이 형성됐는데 그걸 하향 이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상한가가 자 보시게 되면 그걸 하향 이탈한 이에 오늘의 상한가가 이제 약 5,000원에 근접을 한 내일이면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하면은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타꾼들은 뭐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진입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흥구 석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 관련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이 나왔죠. 국제 유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아까 한번 보셨지만 약 95달러에서 지금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분쟁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추가적인 이쪽 95달러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딱 그냥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확전 가능성, 일단 뭐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물러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하버드 학생들도 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편을 들지 않습니까? 하마스 편을 들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가다 놓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논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그 이슈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어찌됐건 95달러가 지금 현재는 고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님이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 3분기 호실적 발표한 이 LG전자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LG전자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살짝 빗겨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또 시장의 중심에 섰다가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는데 어찌됐건 3분기 실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이제 20조 넘게 나왔고 일단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은 매출 20조 4,600억에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3분기 발표한 걸 보면은 매출이 20조 7천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약 1조 나왔으니까 전망치보다 한 20%, 25% 가까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오늘 강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다음에도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내년 전망치는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로 하면 내년 전망치는 일단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전 부분하고 이번에도 전장 부분이 좋았는데 내년에 프랑스 파리 이제 올림픽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는 이 가전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림픽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장 사업부인데 전장 사업부는 지금 현재 충분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또 자동차 업체들도 이 부분의 전장화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LG전자의 내년 전망치는 맑음 그렇게 보고 기초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에 고점을 찍고 7월 여기 고점을 찍었죠. 7월 고점을 찍고 여러분 계속 하락하면 관심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 이 방송이 아니라 뭐 전국의 투자자분들의 상당수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빠지게 되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속담에 대중의 뒤안길을 걸어가라는 말이 있죠.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10%, 15% 지금 이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장기 이평선이 지금 이쪽이 이렇게 각도가 아래로 꺾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뚫으면 밀린다고.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주식은 100%가 없어요. 제 경험상 약 60, 70%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이 장기 평선 중심으로 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에 수렴하려고 자꾸 해요. 그게 어쩌면 뭐 자연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에도 그런 게 녹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이 종목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으니까 결론입니다. 네, LG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서남 좀 짧게 한번 분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이슈 종목으로 가져온 제가 추천을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초전도체가 뭐 이러지만 하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설거지라 그랬죠.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폭탄 돌리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큰 자금이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는 뭐냐면 남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 아주 크게 급등한 이후에 물량 정리는 상당히 됐고 뭐 그리고 회사 큰 물량 가지고 있는 회사 쪽에서도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듯하지만 사실 볼 거 없다. 다만 지금은 뭐 초전도체 뉴스를 한 번씩 나오겠지만 이때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이날 8월의 영광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은 그냥 단타로 잠깐 들어가시는 거는 뭐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긴 안목으로 뭐 난 갈 거야 아니면 물려가지고 난 이거 할 거야. 이 회사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예요 계속. 뭐 최근 들어 적자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뭐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200억이에요. 그러면은 납득할 수 없죠. 그러면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스닥5 종목들 다 살펴봤는데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1타 강사님을 모셔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1타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사님이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 뭐 실제로 저는 하락 포지션을 이미 잡았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사실 이런 뭐 이걸 강력하게 추천할 수는 없어서 어찌됐건 지금 어느 정도 제 예상대로는 굴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이 어떤 걸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법도 좋지만 오늘은 이제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기업의 전망 업황 다 무시하고 돈이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될 만한 거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선 관련주, 제가 생각하는 대선 관련주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채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돈만 벌면 돼요. 그렇죠? 돈만 벌면 되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는 A부터 Z까지 뭐 24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학연 아니면 지연이에요. 사실 회사랑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 테마주는 현재 대선 후보가 됐던 그 어떤 인물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어요. 대부분 학연 아니면 지연이고 그냥 시장의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투기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서 정치적인 색채는 분명히 배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직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세요? 저 역시도 그 어떤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일 나죠. 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재명 그죠? 야당 지금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바톤을 이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도 항상 나타나죠. 등장을 합니다. 대선 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뭐 홍준표, 뭐 한 요 정도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들하고 이 기업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다만 시장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형주를 지금은 이런 하락장에는 자 내일 기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모레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돈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 3일 강하게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대선 테마주를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맞춥니다. 뭘 잘 맞추냐? 제가 그 예전에 이 방송은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때 반기문 총장님 그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편집이 됐거든요. 방송에서. 네. 어찌 됐건 제가 잘 맞춘다는 건 뭐냐 하면 주식이 얼만큼 잘 오르는지 제가 잘 맞춰요. 예. 종목의 전망을 예, 잘 방송은 잘 못하지만 어떤 이 A라는 주식이 자 여러 개 중에 이게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걸 제가 잘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의 에너지를 잘 맞춘다는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하튼 첫 번째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ATEC TN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ATEC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수산 INT, 그다음 동신건설 이렇게 있는데 동신건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본질, 업황은 다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황이나 기업의 본질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항상 점수는 줘요. 예, 점수는 어느 정도 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신건설 오늘 급등이 나왔죠? 16%인가요? 예, 오늘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해 보이죠? 근데 이 회사가 건설 업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오라요? 예.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 건설 업황 안 좋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주가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10,000원이에요. 이 자리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22,000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100%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부담은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닥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뭐 500억에 영업이익이면 올해도 한 20억이 나올까 말까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약 2천억에 육박하는. 그래서 일단은 배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ATEC하고 ATEC 모빌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 INT가 있는데 이 세 종목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이 많아서. 네. ATEC 같은 경우는 이때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판결이 나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굉장히 강한 상한가예요, 이게. 이때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강하게 상한가를 붙었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거의 점상한가. 갭이 아주 많이 떠서 갔습니다. 거의 상한가에 육박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보통 힘이 없으면 맞고 밀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상한가는 우리가 얘기하면 속된 말 진땡이에 진땡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자 보세요. 주가 흐름 보십시오. 최근에 시장이 계속 흔들렸죠. 그런데 얘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크게 안 흔들려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거 기술적 분석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역시 또 올라갈 때 전 따라가라는 얘기 안 해요. 다시 한번 조정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에이텍 TN 같은 경우는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얘랑은 좀 달라요. 에이텍 모빌리티는 얘보다는 조금 힘이 모자린 모습인데 자 얘는 앞전에 이 매물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셔도. 그러면 이 매물을 뚫는데 일단 에너지가 상당 부분 축적이 돼야 돼요. 어떤 에너지? 추가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은 충분히 됐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이 에너지 응축 기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 뭐 추가 매수하는 개미들, 손절하는 개미들, 뭐 어찌됐건 그게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은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에이텍이 강하게 나가면 따라갈 겁니다. 윗꼬리를 달더라도. 어찌됐건 이 종목도 밀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수산 INT는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종목도 같이 요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한동훈 장관 관련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파스넷 있고 그다음에 유니드 최근에 뭐 분할 상장한 유니드 비트플러스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일단 오파스넷만 보시겠습니다. 오파스넷 보시면 자 슬금슬금 밀려 내려오죠. 자 2만 원 가까이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적체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많이 적체돼 있죠. 19,000원 물린 사람, 18,000원, 17,000원, 16,000원, 15,000원 추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평단가가 16,000원, 17,000원, 18,000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그 물량은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윗꼬리 달고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드 비트플러스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아직 뭐 1년 남짓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저점을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가 약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파스넷보다는 에너지가 약하고 그다음에 조국 관련주 하청 기계를 한번 보게 되면 조국 관련주 하청 기계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나중에 뭐 안 좋은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까? 당연히 다른 종목 한동훈 관련주 그다음에 이 조국 관련주, 그다음에 이낙연 관련주가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동향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어찌됐건 하천지계는 얘는 그래도 기초 분석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 지금 이 회사들은 덩치가 다 작은 기업이고 실적이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약 3,500원 라인에 지금 저점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는 지금 3,500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확고한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추후에 이 3,500원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가 아니라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하는지.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 전에 이 상한가입니다, 이게 상한가인데 이 상한가 이후에 얘도 지금 시장이 밀리는데 크게 안 밀리죠. 그러면 얘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초 분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업들의 전망이나 기업들이 그렇게 다 튼실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진양 폴리죠. 이 진양 폴리는 회사도 괜찮아요.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2번 먹었었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저는 이제 보통 바닥에 다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뭐 비싸게 사진 않습니다. 거의 이 바닥에 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때도 한 크게 먹었었고 어찌됐건 제가 잘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자 이때 상한가 이후에 옆으로 몇 개월을 누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때 상한가 나와서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매물대가 기간 텀이 있지만 이 매물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 에너지 응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상단 돌파를 하면서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대선 관련주 중에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 중에 남선 알미늄,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관련 중에 PN풍년,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 중에 안랩, 그다음 홍준표 시장 등등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상위 이 네 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우세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그쪽을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A 플러스가 있어요. 그거는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아마 금요일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앵커님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저 내년 이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년 4월에 당장 내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어요. 네. 예. 이 부분이 일단 하나의 변수, 작은 변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전이라고 해도 작은 미니 선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년 4월 총선이 있죠. 내년 4월 총선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이 될 겁니다. 내년 4월. 자, 대선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무슨 대선 테마주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도 나오고 움직여요. 시장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기업은 안 좋다라는 걸 리스크를 감안하고 지금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한동훈 관련주 살 거야 왕창. 나는 이낙연 관련주 살 거 왕창.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확실한 정치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되고, 설사 그 해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의 특징과 에너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약 26년 정도 되니까 그 종목의 움직임을 적게는 며칠, 많게는 한 달 이상을 보다 보면 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껴지는 에너지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네, 아무래도 24년 4월 10일이죠. 22대 국회의원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한 전략들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치적 색 그 어떤 색도 띄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종목 분석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최명장 강사님께서 오늘 콕 집어오신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또 신의 한 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코덱스 인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더 빠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인버스는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래서 곱버스라 그러죠. 2배 레버리지는 안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 급반전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코스피 주가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코스피가 1% 오르면 약 1%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 지금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사실상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상승할 종목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은 안 좋은데. 그리고 계속 악재는 나오는데. 그리고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는 또 안 좋아지고 현재 전망도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앞전에 뭐 보험주나 그다음에 뭐 KTNG 같은 방어주들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쪽도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배당 종목들 그 종목들은 크게 어떤 그 기대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오히려 또 리스크도 있고 시장이 만약에 폭락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같이 빠져요. 예. 버틸 수 있는 종목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인버스에 여러분이 현금만 가지고 있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해칭 차원에서 이쪽에다가 특히 자금이 크신 분들은 비중의 10% 내지는 20% 정도 넣어 놓으시면 조금 안정감을 갖고 투자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됐을 때 시장이 많이 빠져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많이 높게 발생이 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뭐 10%도 20% 들어가 있는 이 자금을 언제든지 빼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이 CMA 계좌로 현금을 옮겨놔도 상관이 없지만 이 인버스는 하락할 때 같이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이쪽에도 일정 부분 자금을 넣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CMA 같은 경우도 연 뭐 한 3, 4% 되지 않습니까? 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이 아니라 뭐 한 달에 3, 4%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배팅을 하시는데 지금 뭐 10% 한 번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어떤 주식이든 내가 매수하지 않으면 본전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설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을 때 그때가 아닌 이상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덱스 인버스 코드번호 114800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됐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4,400원 라인에서 지금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저는 이 인버스를 보면서도 시장을 전망합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인버스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4,400원 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자 반등 한 번 주고 밀리고 자 네 번의 그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등이에요. 뭡니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더블딥, 쌍바닥이 나올 때도 강한 상승을 예견하기도 한데 쓰리바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얘는 거의 네바닥이에요. 네바닥이면 당분간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네, 인버스 투자에 있어서 관심은 가지만 좀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죠.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의 1타 강의는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1타 주식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